안녕하십니까.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441122 무슨 말씀인지 다 아시겠죠?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땅땅땅. 그날 얼마나 기쁘시고 즐거웠습니까? 아직도 그것만 생각해도 벌써 제 마음이 떨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뜨거운 마음 함께 하면서 오늘 이제 서울의 소리 특집 방송, 이제는 윤석열 파면 방송이 아니라 정권 교체 전국의 소리 방송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윤석열의 파면을 축하하고 그리고 새로운 정권 교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하루하루 준비해가는 그런 방송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그래서 진정으로 빛의 혁명을 완수하고 빛의 시대를 활짝, 그 빛의 시대의 문을 활짝 여는 그런 전국의 소리 방송으로 거듭나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늘 나라를 구한 것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애국민주 시민으로서 거듭 함께 해주시길 요청드리고요. 오늘은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분들을 왕창 모셨습니다. 오늘 세 분 모셨는데요. 지난 3월 5일 광주 국립공원 5.18 국립묘지에서 무릎을 꿇고 1980년 5.18 군사쿠데타에 대한 사죄 표명을 하신 예비역 장성들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지난주 4월 3일에는 제주도에 찾아가 4.3 희생자를 위한 추념식 참배를 함께 하셨는데 이런 분들이 지금 서울의 소리, 전국의 소리에 오늘 출연하셨습니다. 오늘 세 분 출연하시는데 여러분 잠깐씩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제가 있는 데서 가장 먼 우리 서남열 천군마마 사무총장님. 네, 안녕하세요. 서남열입니다. 네. 그리고 최성천 공군작전사령관님. 네, 최성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조광래 해병대 1, 2 사단장님을 역임하신 분입니다. 우리 조광래 장군님. 네, 조광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수. 아니, 세 분께 인사드렸는데요. 제가 좀 우리 서남열 우리 천군만마 사무총장님부터 좀 제가 잠깐 간략한 이력 몇 가지만 정치학 박사이시면서 천군만마 사무총장님이시고 전 청와대 행정관 근무하셨고요. 그다음에 전 이탈리아 국방무관 하시고 그다음에 현 더불어민주당 국방안보특위 부위원장님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쓰는 사람들이 많아서 꼭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성천 장군님은 육군 공군 장군님이시고 청와대 행정관, 그다음에 공군 작전사령관,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국방안보특위 부위원장님으로 함께 지금 정권 교체를 위해서 열심히 투쟁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조광래 장군님 해병대 1사단장, 2사단장, 그리고 청와대 행정관도 하시고요. 현 더불어민주당 국방안보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우리 군대에서 30년 이상 활동하시고 여기 장군단 분들이 사실은 이 서울에서 굉장히 유명한 방송이거든요. 센 방송으로. 장군님들 모시기 주변에 서울에서 나간다고 혹시 얘기를 하셨어요? 아마 얘기하셨으면 거기 왜 나가냐고 그랬을 텐데. 문제적 방송 이 서울의 소리에 출연하셨고 그다음 매주 수요일 하는 우리 이제 정권 교체 전국의 소리 방송으로 또 함께 해주시는데 여기 함께 오셨습니다. 오신 것 환영하고 그리고 한 분 한 분 간략하게 좀 자기 소개를 물론 제가 이게 이력을 한 두세 개 좀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우리 서남열부터 할까요? 서남열 박사님부터. 저는 뭐 잘 아시다시피 군 생활을 아주 오래 해서 40년 가까이 군 복직하고 지금은 전역 후에 이제 국방을 그 과거에는 이제 장성들이 하는 것이다, 장군이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를 지금은 온 국민이 하는 국방이라는 컨셉으로
대한민국 천군만마라는 네. 이 국민운동을 오, 일으키고 네. 있고 네, 네. 누구나 참여해서 국방에 식견을 더하고 수단을 이렇게 제안하고 하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체가 이제 우리 함께 또 앞으로 이제 대선 국면에서도 역할을 하겠지만 네, 네. 이게 이제 진짜 제대로 헌정을 수호하는 정부 만드는데 일조를 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네. 있습니다. 네. 아우, 이거 서 박사님은 워낙 또 유튜브도 잘 하시고 그래서 네, 네. 그 옆에 계신 우리 최 장군님 예. 말씀 차례인데. 저도 이제 군 생활을 38년 넘게 했습니다. 평생 유니폼만 입고 생활을 했는데 이제 전역을 하고 나서 후배 양성 일도 조금 하고 있고 또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는 도저히 이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회 활동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그 기회가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권 창출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조 장군님. 예, 조광래입니다. 저도 약 사관학교 포함하면 한 39년 정도 어휴, 이렇게 군 예. 생활을 했고 해서 41기로 임관을 해서 가운데 카메라 보시면 뜻하는 바가 있어서 저 카메라를 좀 보셔야 된다. 예, 뜻하는 바가 있어서 해병대를 지원을 했고요. 네. 전역 후에는 뭐 사천에 있는 카이 네. 한국항공우주산업이죠. 네. 거기서 고문 역할도 좀 하고 지금은 이제 뭐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뜻하는 바가 있어서 지난 대선처럼 네, 네. 이번에도 더불어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이렇게 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이제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파면을 당했잖아요. 네. 이거를 이제 군대식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하나의 전투에서 이제 저희들이 승리한 거죠. 예, 그래서 대선이라고 하는 네. 전쟁에서 승리를 하려면 네. 저희 더불어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회가 보다 더 주역의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정권 교체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예, 우리 여러분들 뜨겁게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방금 그 조 장군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날 그 4월 4일 날 11시 22분에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물론이죠. 예. 예, 예. 우리 최 장군님 그날 그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있었어요? 저는 당연히 8대0 그 탄핵 결정을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뭐 어떤 면으로 보나 법적인 면에서 도저히 법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헌법을 위반한 사람을 그냥 풀어준다고 하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8대0 전원 일치의 탄핵을 예상하고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에 땀을 쥐고 마지막까지 보았습니다. 우리 박사님께서는 제가 다른 좀 질문을 좀 할게요. 그날 요즘 헌재 그 판결문이 좀 뭐 전 국민이 다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보는데 뭐 민주주의 교과서다. 그리고 뭐 심지어는 탄핵 결정문을 보니까 왜 헌재가 이렇게 늦장을 부렸는지 뭐 좀 화가 나지만 이해는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그 헌재 선고 요지 내용들을 보면서 막 이러저러한 그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혹시 그 헌재 선고문을 보시면서 그 정책 박사로서 어떻게 좀 코멘트를 해줄 수 있나 한 말씀 해주시죠. 처음부터 끝까지가 아주 명문장이더군요. 네, 그래서 가능하면 이걸 다 외웠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시청을 했어요. 특별히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 통수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명확하게 선언을 해줬어요. 예. 감동이더군요. 그런데 그동안 이제 불법 계엄이 일어나고 그 내란 사태를 수습해가는 이제 국민적 저항이나 압력이나 이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다 이해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무슨 판결의 결과에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고 이제 마지막까지 왔었는데 저는 차라리 어떤 연민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예를 들어서 과거에 구속을 앞둔 뭐 대통령들이 보여준 여러 가지 자세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뭐 전두환 노태우는 뭐 별개로 하고 그 이후에 박근혜도 뭐 침묵으로 수용하는
그리고 이명박도 내가 책임진다 네. 이러면서 가고. 네. 근데 이게 뭡니까?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자기 안위를. 네. 이게 리더인가? 우리가 진짜 제대로 된 대통령을 뽑았던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분의 그 마지막 모습은 네. 너무나 사필 규정인데 네.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가 이게 우리가 너무 돌아왔다. 네. 너무 돌아. 아니, 그런 근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어떤 분은 그래요. 뭐 헌재를 용서하자. 뭐 그런 분도 계시는데. 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조금 전에 서 박사님께서 이제 언급하신 부분이 네. 그 헌법 5조 2항에 예, 예. 나와 있는 내용이잖아요. 조항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국군은 국가의 안전 보장과 국토 방위에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며 네. 그 중립성은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그렇죠. 이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대목에서 신성한 의무라고 하는 뜻이 뭘까? 제가 해석하기에는 네. 신이 부여한 성스러운 의무다. 네, 네. 그와 같이 국가의 안전 보장 및 국토 방위라고 하는 게 신이 부여한 성스러운 의무인데 그것을 윤석열 씨가 모독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신성한 의무를 국군이 수행하기 위해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줘야 되는데 그것까지 깨트렸잖아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는 좀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군 통수권자가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네. 아마 그 12월 3일 그 쿠데타 내란을 보고 분명히 보셨을 텐데 우리가 아까 최 장군님이 그거 보다가 이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뻘떡 일어나셨다고 그러는데 그날 그 쿠데타 일어나는 장면을 TV로 보시면서 그때 그 심정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저도 당일날 좀 일찍 자다가 지인이 연락이 와서 이제 TV를 보게 되었는데요. 우선 시기적으로 너무 황당했습니다. 이게 도저히 비상계엄을 선포할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전 국민이 보는 TV로 이제 방송이 되다 보니까 너무 좀 황당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 대상입니다. 또 군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더군다나 헌법기관인 국회를 이렇게 침범하는 걸 보고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지인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인이 이 비상계엄이 났는데 어떤 일을 해야 되냐고 물어보길래 제가 뭐라 그랬냐면 하던 일 그냥 하셔라. 그 대신 이 정부는 곧 종말을 고할 것이다. 네. 제가 이렇게 답변을 해줬습니다. 야. 하여튼 이게 사실 윤석열이 국회에서 파면되고 4월 4일 파면 선고 기간이 무려 111일이 걸렸고 그리고 12.3 계엄 선포 이후에 내란이 발발하고 나서 정확히 123일 만에 이게 다 정말 이제 1차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아마 보면 여의도에서 광화문에서 또 헌재 앞에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아마 그 자리에 참여하신 사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사진 한번 좀 보여주세요. 그리고 요 사진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이게 이제 국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국방이라는 측면에서 네, 네. 지난 3월 초부터 한 45일 동안 네. 같은 자리에 네. 우리 자리를 마련하고 그 광화문 집회에 나갔던 사진이군요. 천군만마 깃발 아래. 여기 천군만 저도 현장에서 천군만마 깃발을 보셨어요? 네, 보긴 예. 봤습니다. 봤는데 그렇게 현장에서 이게 매일 5시부터 매일 5시. 예, 5시부터 저녁 9시 반 정도까지 네. 자리 지키면서 네. 함께 외치고 서로 의지를 같이 확인하고 이런 경험이 네. 있습니다. 참 제가 이제 뭐 저도 친한 뭐 장성 물론 친구도 있고 그다음에 선배도 있지만 제가 이제 요럴 때 저 앞장서서 싸워주시는 우리 군인들을 보면서 아직 대한민국 튼튼하다 그리고 위대하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앞날이 더욱더 국방도 튼튼해지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지난 3월 6일이죠. 우리 아마 최초인 것 같습니다. 예비역 장성들이 5.18 묘역을 참배한 것도 아주 굉장히 그동안 왜 이런 일이 안 일어났는지 할 정도로 참 특별한 날이었고 솔직히 저도 되게 많이 놀랐어요. 그래서 근데 오늘 세 분 우리 뭐 장군님들 나오셨으니까 제가 도대체 왜 가셨는지 가서
뭐 어떤 의미로 가셨는지 이런 것도 좀 한번 좀 제가 묻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장관님 하실래요? 네. 네, 취지를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키워드로 먼저 말씀드리면은 네. 그 감사, 네. 감사 그리고 네. 이로, 사과 요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한강 작가가 이제 이런 말을 했잖아요. 과거가 현재를 네. 도울 수 있을까? 또 죽은 자가 산 자를 도울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결국 네. 5.18 민주항쟁이라고 하는 역사가 있었기에 12.3 개헌, 내란을 막을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렇다면 첫 번째로 5.18 민주묘역에 계시는 민주 영령들한테 우선 감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이제 12.3 계엄으로 인해서 5.18 트라우마를 지금도 안고 살아가고 계시는 5.18 유족분들 또 광주 시민들한테 위로와 감사 또 안심 이런 걸 좀 전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12.3 계엄에 사실 이제 군이 동원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 군이 결국은 저희들 다 후배들입니다. 그래서 그 후배 군인들을 대신해서 선배 예비역 군인들이 가서 5.18 민주 영령께 용서를 구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 장관님도 같이 가셨던 걸로 알고 예, 있는데 예. 그때 뭐 유족분들하고 이렇게 만날 때 특별히 뭐 어떤 뭐 일이 좀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말씀을 좀 주고받았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저희들이 이제 그 5.18 그 기념재단을 방문해서 5.18 유공자회, 부상자회, 또 5.18 공로자회 이런 분들하고 이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물론 기자회견도 했고요. 네. 그분들께서 이제 이런 예비역 장성들이 너무 늦게나마 찾아준 거에 대해서 감사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또 저희들도 더 이상 군이 이제 이런 비상계엄에 연루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또 법적, 제도적인 어떤 절차를 마련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제가 이제 거기서 현장에서 듣기로 그 장성단이 5.18 묘역을 찾은 게 처음이었고 네. 그 묘비 앞에 무릎을 꿇은 게 처음이다.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행사를 우리가 가졌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5.18 유관 단체에서는 네. 계엄 때, 5.18 때 사망한 계엄군 묘소를 찾은 적이 있어요. 아 예. 선제적으로 용서, 포용, 화합을 선언했는데 이제야 이 장성들이 그 어떤 측면에서 큰 그룹으로는 이제 군복을 입었던 가해자 그룹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걸 인정하고 사죄를 표명하고 이런 아주 체증 내려가는 일을 해줬다 해서 굉장히 감동스럽게 여기더군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야참 좀 늦은 감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이 군 출신들이 이렇게 가서 참배도 하고 또 위로도 하고 간담회하면서 서로를 이렇게 서로 이렇게 위로하고 또 서로 감싸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멋지다. 아직 대한민국 정말 위대한 대한민국이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런데 아마 사진이 몇 개 좀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진들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건 무슨 사진이죠? 저게 이제 황인권 우리 그 국방안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가운데 계신 분이. 그 묘비가 이제 그 시민군 대변인을 하셨던 윤상원 열사님, 윤상원 열사님 묘비인데 그 묘비를 이제 참배하는 사진입니다. 근데 저기 보면 옷을 덮어 주신 거예요? 아니면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죠? 예. 전날이 좀 쌀쌀해서 황인권 위원장님이 이제 자켓을 벗어서 묘비에 걸치고 그다음에 이제 예를 올리고 있는 사진입니다. 저 박기순, 윤상원 열사의 이제 스토리는 상당히 유명하죠. 그렇죠. 박기순 이 야학 지도교사였던 여성, 그 일찌감치 20살에 죽었는데
그렇죠. 윤상원 열사가 그 마지막 날 5.18 27일 날 도청 사수하다가 네. 사망한 그 거기 대변인이었거든요. 두 분이 82년도에 이제 영원 결혼을 결혼식. 하고 네. 저기 합장을 했는데 그 아주 상징적인 네. 곳입니다. 감동적입니다. 두 번째에서 빨리 넘어가죠. 제가 감동을 받아서 말을 좀 못하고 있어요, 제대로. 예. 이것도 설명 좀 해주세요. 요거는 이제 5.18 기념재단에 저희들이 가서 5.18 기념재단 또 5.18 유족자회 또 5.18 공로자회 네. 또 5.18 부상자회 이분들과 이제 간담회를 나누고 나서 이제 단체 사진을 찍은 겁니다. 네. 그럼 위원회에서는 몇 분이나 가신 거예요? 그때? 예비역 장성단에 꼭 장군들만 간 건 아니지만 네. 대부분 장성 위주로 30여 명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많이 가셨군요.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예, 사진 한 장. 이거는 기념 방명록. 네. 방명록에 그래도 뭐 짤막하게 설명해 주시죠. 황인권 위원장이 그 네. 방명록에 이제 서명하면서 네. 입장하는 장면입니다. 저 때 누가 막 욕하고 그런 사람 없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고 네. 굉장히 환대를 해주셨죠. 네. 참 그렇게 미리 연락하고 또 같이 이렇게 서로 얼싸안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참 저런 거를 좀 정치인들이 좀 더 많이 하고 그래야 되는데 군 장성 출신들이 참 저거 가기 힘드셨을 텐데요.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럽고 참 이게 살짝은 뭐 이렇게 그걸 내가 한 것도 아닌데 그거 내가 해야 되나 하는 그런 것도 있으셨을 텐데 최 장군님 가시면서 좀 어떤 마음으로 가시게 된 겁니까, 저거? 저희들이 그동안 과거에 이제 그 광주와 민주화운동을 대했던 특히 군에서 대했던 태도는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민주화운동이라는 정의를 내렸지만 네. 군내에서는 아직도 그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내에서는 이제 보이지 않게 좀 그 어둠의 사건으로 이렇게 치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제 군의 신분도 아니고 예비역으로서 과거에 그 군의 잘못된 부분들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예. 간담회 사진 좀 올려주세요. 요때 뭐 간단하게 요 간담회 때 어떤 이야기가 좀 오고 갔는지 그 말씀을 좀 한번 해주시죠. 우리 박 박사님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진실을 봉인당한 사회는 망각을 요구합니다. 네. 그 망각을 기반으로 왜곡을 합니다. 이게 이제 사회가 추락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제 5.18의 경우는 정말 가슴 아픈 우리 역사잖아요. 살아있는 역사. 근데 지나갔다고 그래서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대로 나도 그냥 갑시다. 이거 적당한 건 아니에요. 사과를 할 건 하고 네. 사과를 하되 납작 엎드려 과도하게 하고 그게 사과지. 뭐 이쯤 했으니 이제 그만하시죠. 네. 이거는 사과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을 네. 저희 꺼내놓고 과거를 회상하고 네. 말을 하고 잘못했으면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쵸, 예. 지 입으로 얘기하고 이때 이제 사과가 형성되고 맞습니다. 용서가 네. 되는 거잖아요. 네. 적당히 유감입니다. 이렇게 간 건 아니야. 근데 그동안 이제 군복 입었던 사람들 그리고 가해자 그룹으로 명명되었던 사람들이 네. 적당히 넘어가자 하는 자세를 안 버렸어요. 네. 자꾸 봉인해놓고 네. 망각을 이용해서 이제 왜곡하려고 했던 자세가 지속됐거든요. 근데 지금 그 실체 주인공들이 그보다 이제 후배 세대지만 지금 가서 선배들과 함께 했던 이 군인들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네. 고백한 거죠. 네. 네, 하여튼 그 간담회 기간 통해서 아마 서로가 위로받지 않았을까. 실제로 지난 우리 계엄 때 계엄 군인들 중에 보니까 나중에 이제 707 요원으로 좀 밝혀졌긴 했는데 그 친구가 가면서 계속 죄송합니다. 아마 그 화면도 한번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죄송합니다 했던 그 친구가 아마 돌아가서 굉장히 트라우마가
오래 있었고 그리고 그 뭐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로 했다는 그런 얘기를 좀 보도를 접하면서 아마 그러한 마음으로 묘역에도 참여하시고 간담회도 함께 하셨던 것으로 제가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간담회 사진은 넘어가면서 이게 이제 좀 이야기를 좀 바꿔서 이제 현재 선거 요지문 중에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 임무 수행 덕분이었다라고 헌재가 그 선고문에 썼습니다. 사실은 군경의 소극적 임무 수행 이거는 명령 불복종이고 군법 위반 사항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데도 그 친구들이 오히려 시민들한테 죄송합니다 하면서 거의 뭐 도망치듯이 그 자리를 피한 것을 여기 볼 수 있게 되는데 이게 지금 그 대한민국 군인들이지 않습니까? 이들이 80년의 군대와 21세기 2025년의 군대와 어떻게 왜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 요거를 누가 말씀하실래요? 예, 최 장군님 하시죠. 아까도 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광주 민주화 운동이 교과서에 실리면서 정부 공식 인정을 통해서 네. 지금 커가는 세대들은 교과서에서 그 민주화 운동 과정을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학습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국회를 침탈한 그 계엄군들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는 본인들도 잘못이라는 걸 분명히 인식하고 있을 겁니다. 다만 명령에 의해서 같이 이제 이렇게 동행하게 되었지만 시민들에게 돌아갈 때는 그 미안하다는 마음을 표시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더불어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회 성명서 중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상관의 명령이 어쩔 수 없이 국회로 출동했지만 광주 민주화 운동의 정신과 대한민국의 민주시민의 정체성을 갖고 현장에 투입된 국민들이 있었기에 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저는 광주 민주화 운동, 그 다음 이 주권의식, 민주시민의 정체성 이런 것들이 있지만 실상 그러나 김용현 같은 국방장관 그리고 이 롯데리아 회동을 주동했던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죠. 국군정보사령관 같은 사람이 있었고 실제로 계엄 사태 지금 법정에서도 하면서도 정말 파렴치한 모습을 보여준 모습들도 있습니다. 이런 군인들도 지금 대한민국의 현재 군의 모습 한 단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은 또 어떻게 좀 우리가 바꿔낼 수 있을까? 우리 조 장관님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법의 심판을 확실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들에게 헌법 5조 2항 또 대부분 다 이제 사관학교 출신이던데 사관생도 신조를 다시 한번 저는 암송해오라고 하고 싶어요. 그 사관생도 신조가 이제 하나는 우리는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생명을 바친다. 둘, 우리는 명예와 신의 속에 산다. 셋, 우리는 안일한 불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택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번 12.3 계엄 자체가 명예도 위반한 것이고 네. 예, 또 국가와 민족을 위한 것도 아니고 특히 정의의 길도 아니고 네.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으면 좋겠고 여하튼 법의 심판을 확실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과거에 한국에서 일어난 쿠데타 네. 반란 행위는 되게 그 정권 요괴, 권력 요괴 누님은 군인들이 추동이 돼서 이제 발생이 됐잖아요. 이거는 조금 이제 성격이 달라요. 자기가 네. 판을 얻기 위해서 정치 권력이 군인들의 코를 꿰서 그렇죠. 계획해가지고 끌어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조금 달리 생각할 여지가 거기에 있고, 그나마 아까 말씀 나왔듯이 그 소극적 대응, 네. 소극적인 불복종, 네. 이걸로다가 그동안 자기가 쌓였던
헌법 정신이라든가 민주주의적인 가치 네. 이런 게 거기에 반영이 된 거다. 네. 저는 뭐 그 계엄 다음 날 우리 애들 질문을 많이 받아서 저렇게 오합지졸 예. 이게 군이냐 요즘 군대냐 언론 볼 때 TV 카메라에 비치는 군대는 정말 오합지졸이었어요. 네. 근데 거기에 이게 뚫고 들어가 보면 야 이거 헌법 질서 그리고 준법 사항 네. 군인의 기본 책무 이런 걸 볼 때 대충 이 정도 해야 이게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의식이 그동안 그 잘하고 네. 있었던 결과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 군대 DNA에 사실은 국민의 군대라고 하는 DNA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해병대 출신이다 보니까 이제 해병대 역사 중에 그 1979년도에 부마 민주항쟁이 민주항쟁, 예.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포항에 주둔하고 있던 해병 1사단 1개 연대가 출동을 해서 당시 연대장이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해병대는 국민의 군대이다. 절대 시민들을 때리지 마라. 시민들이 때리면 그냥 맞아라. 다만 예. 총은 뺏기지 마라. 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런 DNA가 지금도 사실은 네. 유유히 이렇게 전래되어 내려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물론 그 5.18 광주 민주항쟁도 굉장히 슬픈 역사고 그리고 가슴 아픈 역사지만 사실 제주 4.3도 굉장히 많이 아픈 사건이고 그래서 근데 그 3월 6일 광주 그 5.18 민주묘역 다녀오시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지난주죠 4월 2일과 3일 제주도에 가셨습니다. 이번이 77주년이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뭐 몇 분이나 가셨고 또 그 왜 가셨는지 이유를 좀 차장군님 말씀하시죠. 저희들도 그 국방안보 특별위원회에서 의지가 있는 분들이 이제 뭉쳤습니다. 약 30여 명이 방문하게 되었고 그 방문하게 된 배경은 이제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된 그 제주도 희생자들을 위로하고 또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희망을 가지고 제주도민들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자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네. 간 사진이 좀 준비됐으니까 사진하고 영상도 있긴 한데 우리 사진부터 좀 먼저 띄워주시죠. 예, 저도 간 적이 있던 곳인데 유폐봉안소 이때 뭐 같이 가신 분들 중에 뭐 이렇게 좀 울먹이거나 뭐 그런 분도 계셨나요? 저는 그 다음 날 네네. 실제 행사장에서 조금 음. 눈물이 좀 났던 것 같습니다. 저게 이제 지금 위패들이 쫙 있는 봉안소죠. 저 4.3 평화공원 기념관에 딱 들어서는 순간 누구라도 네. 우리 국민 누구라도 네.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이 많은 사람이 우리가 위임한 국가 폭력에 의해서 네. 이 피해를 당한 희생자들인가 생각하면 정말 그 몸을 가누기 어려워요. 네. 특히 이제 저도 이제 개신교 목사긴 하지만 그 개신교도들 특히 그 서북청년단의 그 참혹하고 참담한 짓거리도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한 장 더 보여주시죠. 예. 요건 처장군님이 좀 예. 설명 좀 해주시죠. 그날 이제 행사를 저희들이 하루 먼저 갔습니다. 네. 다음 날 이제 공식적인 행사에 앞서서 미리 그 4.3 평화공원을 이제 돌아보고 기념관을 돌아보고 시간을 좀 여유 있게 갖자는 의미에서 하루 전에 먼저 참배를 했습니다. 그때 네. 이제 찍은 사진인데요. 저희들이 많은 그 장군들이 울었습니다. 펑펑 울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이름 없는 위패, 그러니까 이름이 없다는 거는 단순히 누구의 위패인지 몰라서가 아니고 과거에 이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일찍 사망하는 사례가 많다 보니까 한두 살 될 때까지 그 출생신고도 안 하고 이름이 없는 상태로 있는데 그 상태의 어린아이들이 희생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동굴에서는 일가족 전체가 몰살당하는 사례도 있었고요. 그런 사례들이 가슴 아픈 얘기였지만 저희들이 펑펑 울은 얘기는 사실은
그 국가가 그 사건 이후로 50년 동안 무관심했습니다. 네. 무관심을 넘어서 제2의 가해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제주도민들에게 그 연좌제의 굴레를 씌웠어요. 그러니까 이 제주도민 같은 경우는 어디서 말도 못하고 네, 본인의 아픔을 혼자 이렇게 사겨야 됐던 이 무고한 50년의 세월을 정말 국가는 무관심했는데 저희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자괴감을 느꼈고 그런 것이 그 근엄했던 장군들에게 울음을 가져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지금 제가 이 방송 준비하면서 제가 좀 사실 좀 먹먹합니다. 먹먹하고 막 제가 이제 한강 작가의 책을 안 읽습니다. 읽으면 한 줄 읽다가 울고 막 그럴 것 같아서. 하여튼 여러 마음이 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도 오늘 동영상도 준비되셨다고 하니까 동영상 보겠습니다. 제가 좀 진정 좀 하려고. 제주 사삼 평화공원을 찾아주신 더불어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회 상위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사삼 희생자 영령에 대한 참배 의례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삼 희생자 영령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바로 이렇게 어떤 분은 이렇게 손으로 하시고 어떤 분은 여기서 하시고 예. 동영상 보면서도 참 요 촬영은 우리 서 박사님이 하셨잖아요. 제가 뭐 사실은 준비 안 된 상태에 있다가 예. 이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제 찍은 영상이라 좀 흔들리는군요. 네. 근데 저게 47년도 3월 1일 날 이제 촉발돼서 이게 54년 9월인가 이렇게 이제 종료될 때까지 그쵸, 예. 7년 동안에 무려 3만 명이라는 주민이 네. 희생됐다는 게 얼마나 이 야만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 국가 권력에 의해서.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제가 둘러보고 한 가지 정책적 아이디어가 사실 떠올랐는데요. 이제 우리 사관학교 등을 포함한 그 간부 양성 교육기관 커리큘럼에 임관 전에 5.18 민주묘역과 예. 제주 4.3 평화공원을 가서 거기서 이제 역사도 좀 돌아보고 하면서 국민들께 충성하겠다는 좀 다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 하고 그다음에 또 저희들은 이제 북한하고는 싸워서 또 이겨야 되잖아요. 판문점이나 이런 데 가서는 또 이제 대북 필승 결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정책적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이건 마치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 로마 공가 결사 항장했던 마사다 요새 공원에 가서 이제 임관 선사를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와 같이 우리도 좀 그런 커리큘럼을 반영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여튼 국가폭력을 통해서 이 자행된 여러 가지 아픔들 그래서 지금 우리 더불어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회가 이제 여기저기 다니고 계십니다. 지금 광주도 가셨고 제주도도 가셨고 하여튼 그런 것이 되게 감동을 좀 주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혹시 이거 이외에 또 어떤 다른 곳에 방문 계획이 있으신가? 그 계획이 있으면 좀 짤막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예비역의 입장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예비역 장병단이라는 단체를 이끌고 있습니다. 네. 만들어가지고 이제 발대식을 하는 중인데 앞으로도 필요한 곳이 있다면은 적극 달려갈 입장이고 뭐 세부적으로 지금 어느 곳을 언제 갈 것이다라고 결정된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네. 제가 이제 강원도 태백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북항쟁 40주년 기념 저도 대외협력위원장으로 함께 했었고 그리고 실제로 그 사북항쟁을 그게 이제 4월 21일 날 그러니까 이제 80년 4월 21일 날 사실은 5.18 전에 부마항쟁과 광주항쟁 사이에 사북항쟁이 있었는데 이때도 그 공수부대들의 아주 잔혹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추가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4월 20일이 곧 돌아오면 사북항쟁 기념식을 좀 하는데 혹시 괜찮으시면 그날 저도 시간 되면 같이
한두 분 같이 가셔서 같이 이야기도 좀 나누고 위로의 말씀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제한테 있습니다. 이건 제가 태백에 살고 있고 그다음에 사북항쟁 그분들하고 굉장히 제가 그분들의 아픔 평생 누구도 위로해주지 않은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기회를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차 장군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호 예비역 장병단 줄여서 대민장이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이제 아마 이게 더불어민주당 국방안보특위에서 예비역 장병단 그러면 장군님들만 하시는 게 아니라 영관, 위관, 하사관, 병까지도 아우르는 그런 큰 조직을 좀 만드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을 지금 이렇게 만들려고 하시는 어떤 목적이나 만들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도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이거 누가 말씀하실래요? 말씀드릴게요. 우선 이제 줄여서 대민장이라고 하는데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예비역 장병단입니다. 네, 장병단. 장성단이 아닙니다. 장병단.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황인권 위원장님을 이제 중심으로 뭐 예비역 군인들도 있고요. 또 변호사, 의사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직군들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 역할을 저희들이 잡은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국방 안보 정책 분야 정책 발전에 이제 기여 좀 해보자는 의도와 그다음에 또 이제 더 이상 군이 이번과 같은 비상기업에 동원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것들을 법적 제도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좀 거들어서 앞으로 정착시킬 것인가 이런 방향과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한민국 예비역 장병단으로서 어떻게 앞으로 국민들한테 헌신할 것인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이제 쭉 모집을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은 이제 구성을 해나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이 방송을 보시는 혹시 대한민국 예비역 장병단에 여기 대민장에 나도 내 이름을 좀 걸고 싶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어디로 연락하면 될까요? 저희들이 아직 그 연락처를 명확하게 잡아놓지는 않았는데 저희들이 뭐 카톡을 통해서는 지금 이제 이렇게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이제 더 많은 인원들을 이렇게 모집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같은 구도 속에서 온 국민이 국방안보 세력이다 하는 그렇죠. 정신으로 이제 대한민국 천군만마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함께 이렇게 이제 그 연락하고 검색해 보면 금방 나옵니다. 지금 서울의 소리를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애국민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여기 뭐 군대를 꼭 갔다 와야 되나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안보 전문가도 좋고요. 안보에 관심 있는 분들도 좋습니다. 여성들도 괜찮잖아요. 당연히. 당연하죠. 심지어는 병장의 엄마들 단체. 병사의 엄마 이런 단체까지를 포함해서 국방안보를 사랑하고 생각하는 사람. 어마무시한 프로젝트 아닙니까 이거? 그렇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본인이 군에 갔다 온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 안보에 기여하는 부분을 참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의 입장과 또 그 이제까지 생활하시면서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서 어떤 조그만 미랄이라도 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던 분이라면 저희들은 적극 환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 장군님 말씀이 이제 정말 맞는 이유가 앞으로의 전장은 치열한 교전으로 전선이 형성되고 조정하고 고지를 뺏고 빼앗기고 이런 게 아닙니다. 현업을 그냥 자기 집에서 하면서 복역전이에요, 복역전. 중요한 타겟들. 그러니까 온 국민이 동시에 이제 전장에 노출되는 환경이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모두 다 함께 동시에 전국적으로 같이 싸우는 형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온 국민이 다 전투원이에요. 실제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보니까 전후방이 없더만요. 그렇죠. 뭐 그냥 다 때려 부시고 뭐 여기도 죽이고 저기도 죽이고 그래서 지나가던 여학생이 찍은 그 휴대폰 사진을 전송하면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타켓을 확보하고 바로 드로잉 가서 공격하잖아요. 참 뭐 이젠
전 국토의 뭐 전장화. 전장화가 되니까 우리가 여러분 여기 대민장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호 예비역 장병단에 이렇게 그 참여폭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좀 찾아서 다음에는 그 연락처를 좀 이렇게 그 화면에 오늘만 나오시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다음 한 번 더 방송 더 하시면서 그 화면에도 딱 놓고 우리 여기 있잖아요. 여기 국민은행 794-001-04-15404 서울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후원도 좀 후원 받아도 되는 단체잖아요. 네. 그러니까 후원도 받고 또 홍보도 하고 또 연락처도 좀 공개해서 적극적으로 좀 많이 참여할 수 있게 돼서 정말 이 대민장을 통해서 정말 민주주의 정권으로의 교체, 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옹호하는 사람들로 그 정권을 교체하는 그런 주역의 역할을 요번에 좀 이 조기 대선 기간에 한번 좀 대폭 좀 모집을 하셔서 좀 굉장히 훌륭한 역할을 좀 감당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가 보면 5.18 묘역 참배도 하셨고요. 그다음 4.3 희생자 추모도 하셨고 윤석열의 계엄 탄핵의 과정을 보면서 참 군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대한민국 국군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아마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군인들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종 이런 것이 일어났었지만 애초에 이런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도록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애초에 이런 위법한 명령에 그냥 가감하게 아예 출동도 하지 않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려면 대한민국의 이 국군의 어떤 과제들이 있을 텐데 그런 위법한 명령, 위헌적 명령에는 단호히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군의 어떤 구조, 시스템 그리고 기본적인 정신 이런 것들 아까 우리 조 장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간 전에 5.18도 가고 4.3도 가고 뭐 이런 그런 것들도 하면서 근데 보다도 근본적인 어떤 과제가 있지 않을까. 이것은 사실 우리 국방안보특별위원회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요걸 어떻게 좀 우리 세 분 중에 한 두 분만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죠. 과제. 이 보수 정권이 그 정권을 잡으면 통상 특징이 네. 군을 향해서 적개심을 요구합니다. 그래요? 부글부글 끓는 적개심. 이게 애국심으로 포장이 돼요. 음. 이게 정신전력이냐? 그건 아니죠. 헌법 정신, 법률 정신. 그러니까 합헌성, 합법성을 네. 따져서 그 국민이 위임해준 권한 범위 내에서 국민 주권주의에 입각해서 네. 이제 무력을, 폭력을 관리해야 되는데 자꾸 즉각적인 그 반응, 복종심 이런 데다 포커스를 두고 또 북을 향해서 아주 끓는 적개심을 표출하는 것이 충성심이 아주 강한 사람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경향 이런 것들 이제 좀 정리하고 아주 그 헌법 정신에 입각해서 안보의 원리를 생각해가면서 다방면에 이제 위협에 대비하는 그런 방향으로 교육이 좀 바뀌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과제는 사실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이제 염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크게 방향성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12.3 불법 계엄과 같은 그런 일이 이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법적, 제도적 장치를 잘 보완, 발전시켜야 되겠다라는 거 하나고 두 번째는 이번 12.3 계엄과 관련해서 우리 군도 사실 큰 상처를 받았잖아요. 예, 그럼요. 예, 그래서 그 상처를 잘 이렇게 치유하고 회복해서 군이 하루빨리 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빨리 만들어줘야 되겠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 과정에서 이번 12.3 불법 계엄에 동조하거나 가담한 그런 자들에 대해서는 발본색원, 네. 즉 뿌리를 뽑아내고 근원을 차단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저는 방향성 세 가지를 생각해봤습니다. 요번에 그 계엄을 보면서 정말 군인다운 사령관도 있고 군인답지 못한 사령관도 있고 근데 나오면서 명령을 어쩔 수 없이 명령을 이행했으나 다리를 넘어오지 않은 그런 군인들도 있고 근데 이런 분들도 사실은 어쨌든 출동했기 때문에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하는 의견도 있고
그런 것에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 장군님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좀 구제할 방법이 없나요? 제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가담 정도에 따라서 처벌을 하는 게 상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적극 가담한 군인들도 있고요. 네. 또 명령을 불복종해서 또는 태업을 함으로 인해서 주어진 명령을 거부한 어떤 군인들도 있고요. 또 마지못해서 출동을 따라야 했던 군인들도 있고요. 그래서 가담 정도에 따라서 이 군인들의 처벌 정도를 잘 판단해서 일벌백계 한다면 반드시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아직 내란이 종식이 안 됐어요. 그렇죠, 아직도 우리 군 내부에 그 가담했던 군인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 주변에 또 동료들이 보고 있고 부하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언제까지 지속시킬 수 있을 것이냐, 이 문제가 단기적으로는 빨리 정리가 돼야 될 문제고요. 또 우리 군의 과제 중에 장기적으로는 과거에만 얽매일 수는 없습니다. 미래로 나아가야 되는데요. 그렇죠. 예. 우리 국방 조직이라든가 또 정책, 또 기술 여러 가지 개혁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향한 국방 개혁도 게을리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제 친한 장군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는 왜 자주국방 안 되냐? 군 작전권 언제 갖고 올 거냐? 이런 게 있었는데 다음에 시간 한번 내주시면 그런 것도 한번 네. 자주국방에 대한 문제, 실제로 이 대한민국의 국군이 정말 이게 제대로 잘 이렇게 조합된 거냐? 육해공군, 사실 육군 중심의 그 여러 가지 비판적 이야기도 있는데 그런 이야기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1시간 좀 이제 지났거든요. 1시간 훅 지났는데 말씀들도 잘하시고 또 준비를 너무 잘해 오셔서 세 분이 또 잘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간단하게 좀 이렇게 세 분에게 좀 거의 끝나가니까 한 1, 2분씩만 좀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서울의 소리, 또 특별히 매주 수요일 오후 3시에 하는 이 전국의 소리 프로그램에 또 이제 정권 교체, 전국의 소리에 나오셨기 때문에 간단한 소감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좀 보니까 제가 보니까 대민장 이 조직이 만들어지면 정권 교체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시지 않을까. 수십만 수백만이 모여서 또다시 촛불혁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차례대로 할까요? 예. 예. 먼저 이런 좋은 코너를 마련해 주시고 또 이 시간 편성해서 우리 얘기를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문제적 방송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던데 문제를 제기하는 게 없으면 해결책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적 방송이죠. 저는 그래서 서울의 소리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네. 꾸준히 문제 제기해 주시고 또 해결책을 말하는 사람들 자리 마련해서 의사를 소통할 수 있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국면에서 우리는 전 국민이 함께 같은 마음으로 이 국방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상당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도 우선 예비역 군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당연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서울의 소리에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또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많은 성원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옛날 철학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역사는 되풀이된다. 역사는 반복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과거의 역사에서 교훈을 얻고 공부하지 않으면 또다시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40여 년 군 생활을 하면서 얻었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우리 대민장이 국가를 위해서 어떤 국가 안보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그쪽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렸지만 매스미디어 네. 또 카메라는 사실 적보다 더 두렵게 느껴졌는데 오늘 여하튼 무사히 잘 마치게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난 이제 4월 4일 윤석열 파면이 사실은 작은 전투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승리를 잘 전과 확대시켜가지고 대선이라고 하는 전쟁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꼭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 민주당 안보특별위원회 대민장이 최대한 노력을 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는 오늘 세 분 예비역이시지만 그래도 군에서 50년 거의 40년 가까이 군생활 하신 분들이 이렇게 오시는데 스피노자가 윤리학이라는 책을 맨 마지막 문장이 그렇게 썼습니다. 모든 고귀한 것은 드문 만큼 어렵다. 저는 이 세 분이 그렇게 어렵고 그리고 드문 그런 고귀한 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금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아마 지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아니 군 출신들이 서울의 소리 나왔어. 서울의 소리를 이렇게 사실 오히려 친하지도 않을 그럴 사람들하고도 이렇게 함께 방송을 하는 것을 보시고 깜짝 놀랐는데 저는 그 고귀한 그리고 드물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고귀한 마음을 가지신 이 세 분 군 장성 출신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특별히 서남열 천구만마 사무총장님 그리고 최성천 장군님 그다음 조광래 장군님 이 세 분을 꼭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서남열 천구만마 사무총장님은 유튜브도 하십니다. 아주 나이 연세 드신 분들한테 색소폰도 같이 하시고 여러분도 유튜브 좀 꼭 찾아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더불어민주당 국방안보특위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호 예비역 장병단 여기에 여러분 찾아서 가입해 주시고 다음에는 제가 일은 빨리 또 한 주나 두 주 후에 또 모시겠습니다. 모셔서 이 장병단 모집 문구 탁 해서 대민장에 다 와서 같이 대한민국 남녀노소 누구나 다 가입할 수 있는 그런 단체로 와서 정권 교체의 힘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이 기억할 것이 하나 또 있습니다. 국민은행 794000104154041 서울의 소리 후원 계좌입니다. 서울의 소리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더 많은 지지와 격려해 주시고 후원으로 저희들의 뒷배가 되어 주시면 저희들은 끝까지 정권 교체를 하고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그리고 빛의 혁명과 빛의 시대를 완수하는 일에 기꺼이 저희 온몸을 다 던져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켜주시고요,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바라봐 주시고요, 그리고 늘 함께 해주시기를 요청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우리 서남열 천군만마 사무총장님 그리고 최성천 장군님 그리고 조광래 장군님 세 분 모시고 오늘 매주 수요일 서울에서 특집 방송 이제 정권 교체 전국의 소리 방송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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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